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실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2시간에 걸쳐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본 이론이라든지 포인트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좀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실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앞에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문항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1번 문항 보시면요. 기역, 니은 명제를 통해서 디귿 명제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명제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니은 명제가 비어져 있죠. 전형적인 중간 명제를 찾는 유형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결론을 기호로 표시해 두시고 그 주어진 명제로부터 어떻게 해야 결론으로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명제들 이렇게 그 선택지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디귿 결론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디귿 보시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취업에 성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노력하면은 취업에 성공한다. 이게 결론이니까요. 뭐 앞에 명제가 두 개가 주어질 수도 있고 하나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 명제를 통해서 이런 형태의 꼴이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찾아보셔야겠죠. 주로 대우 명제를 구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온다. 이렇게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봅시다. 기억 보시면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다.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호로 바꾸시면 낫 성과면 난 노력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난 노력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노력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명제를 대우 명제로 바꾸면 되겠구나. 바로 아실 수가 있죠. 대우 명제로 바꿔보면요. 노력하면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죠. 그쵸? 노력하면 성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니은 명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노력하면 성공한다로 바로 이어지겠는가? 성과와 성공을 연결시켜 버리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취업에 성공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물론 대우 명제 형태도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택지는 그냥 성과가 나타나면 취업에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풀어보실 수 있는 문제고 1번 문제는 이따가 같이 보시겠지만 5번 문제랑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전제를 찾는 게 아니라 결론을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그럼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음은 동그라미 회사와 그 구성원에 대한 설명이다. S사원이 동그라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라고 할 때 반드시 참인 진술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요. 첫 번째, 동그라미 회사는 서울, 부산 두 곳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서울 사무소와 부산 사무소 두 군데가 딱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보시면요. 모모 회사 영업팀 사원들은 모두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지금까지 문제들 보시면은 여기 모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올 때 모두 혹은 어떤 일부 이런 표현이 나올 때 그것들이 집합의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집단 간의 비교, 대소 비교 이럴 경우에는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문제의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조건들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 강의 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포함 관계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전체 집합을 구성을 하죠. 서울, 부산. 회사 영업팀 사원들은 모두 외향적이니까 이렇게 영업팀이 있다고 해봅시다. 영업팀 사원들은 어때요? 전부 다 외향적이죠? 외향적이니까 외향적인 애들을 이렇게 그릴게요. 외향적. 그 다음,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영업팀 사원들은 고객에게 친절하대요. 그래서 고객에게 친절해. 서울 사무소의 영업팀 사원들이 친절하니까 영업팀이 아닌 애들도 친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친절한 애들,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 네 번째 조건 보시면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영업팀이 아닌 사원들은 모두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남성이구나.
그러면 영업팀 사원들은 여성인가요? 반드시 그렇진 않죠.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는 거죠. 영업팀이 아닌 사원들은 모두 남성이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자동으로 여성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 부산 사무소에 근무하는 영업팀이 아닌 사원들은 고객에게 친절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산 사무소에 영업팀이 아닌 애들은 친절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친절하고 친절하지 않고는 전체 집합을 구성하니까 친절한 애들을 다 좀 지워봅시다. 아이고 이거 많이 지워졌네요. 그래서 이렇게가 친절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불친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사무소의 영업팀이 아닌 사원들은 친절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불친절해요. 그래서 부산 사무소에 그러면 영업팀이 아닌 고객이 친절하지 않다. 친절과 불친절이 전체 집합이고 서울과 부산이 전체 집합이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S사원은 여성이다. 우선 S사원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남성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남성 혹은 여성 둘 다 될 수가 있으니까 1번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여성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S사원은 고객에게 친절하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쪽에 속하든지 혹은 이쪽에 속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고객에게 친절하다. 불친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보시면요. 만일 S사원이 여성이라면 우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영업팀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여성이라면 결국 서울 사무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성이라면 이 부분에 속한다는 거죠. 여성이라면 S사원은 고객에게 친절하지 않다. 무조건 불친절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서울 사무소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요. S사원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팀이 무조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S사원이 남성이라면은 서울 사무소에 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 사무소의 영업팀이 아닌 애들은 전부 다 남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사원이 여성이라면 서울 사무소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부산 사무소의 비영업팀 사원이 되는 거고 부산 사무소의 비영업팀 사원이라면 무조건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금 힘드실 수 있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3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해외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ABC는 세 사람은 공단 직원이고요. 보기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어때요? 반은 진실을 말하고 있고 반은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참 거짓 문제구나. 바로 아실 수가 있죠. 참 거짓 문제 같은 경우는 뭘 하셔야 되죠?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양립 불가능한 진술들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 불가능한 진술이 있으면 어느 하나는 참이고 어느 하나는 거짓이 될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부터 경우의 수를 나눠가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공통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진술들이 있는가. 만약에 공통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진술들이 있다면은 전부 다 한꺼번에 참이 되거나 한꺼번에 거짓이 될 테니까 그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가 가장 적게 나오는 게 어떤 진술인가를 찾으셔서 그 진술을 중심으로 해서 참 거짓을 나눠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술들을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시면요. 첫 번째 A, 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C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B 보시면 나는 연수교육을 받았다. A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지금 A와 B의 진술에서 모순되는 건 없죠.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A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그쵸?
A도 마찬가지고 C 보시면 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A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공통된 내용이구나. 얘네 셋은 같이 참이거나 같이 거짓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첫 번째, A가 연수를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얘 이렇게 세 개가 참이 되죠.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거짓이 되겠죠. 그러면은 C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가 거짓이니까 C는 연수교육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나는 연수교육을 받았다가 거짓이니까 B는 받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 C, 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C는 받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A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C는 연수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B는 받지 않고요. 그렇죠.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두 번째, A가 연수교육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가 받았다고 하면은 얘네들 뭡니까? A의 첫 번째, B의 두 번째, C의 세 번째 진술이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머지 진술들은 참이 되겠죠. 그러면 C는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C는 받지 않았고요. 나는 연수교육을 받았다. B는 받았죠. 이렇게 하면 끝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A와 B가 받았고요. 첫 번째 경우는 C가 받았죠. 결국 한 명만 연수교육을 받았거나 두 명이 연수교육을 받은 거죠. 결국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도 틀렸죠. 그리고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바로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여러분들 참거짓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